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 제가 이거 차트를 바꿨어요. 바꿨는 게 아니고 똑같이 쓰는데 색깔을 좀 넣었어요. 색깔을 넣어가지고 저거 이제 초보님들도 딱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여기 매수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지인들 보니까 지표를 줬는데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 색깔을 넣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봤더니, 저도 보기도 좋고요, 색깔을. 어떻게 바꿨는 것부터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스트게터 슬로에 여기서 스트게터를 갖다가 50에다가 색깔을 요 색을 넣습니다. 요 색을 넣고, 색도는 요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0 넣고, 요거 이제 요 색을 넣습니다. 분홍색을 넣었는데요. 그 다음 시그널에 가가지고는 50 넣고 이색을 넣고요. 50 넣고 회색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20과 50과 80을 선이 분명히 나와야지 우리가 확인하기 좋아서 분명히 였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넣고요. 이거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두 개를 똑같이 띄워서 그냥 하나는 533 하나는 12.5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트릭스입니다. 트릭스는 영선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고요. 시그널에다가도 이렇게 색깔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도 신호 넣고 이렇게 확인 눌리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가? 그럼 이제 조금 설명해 줄게요. 얘가 50 넘었을 때 얘도 같이 50 넘었을고 얘도 영선 위에서 같은 색깔이 날 때 이때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따라 들어가십시오. 이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읽는 거 있죠. 읽는 거. 533이 50을 넘었을 때, 그 다음 시그널이 넘었을 때, 5일선이 11선을 골든크로스 내는 자리입니다. 요게 5일선이고, 요게 11선입니다. 전환선에 같이 붙은. 그 다음 21선은 이 밑에, 기준선 위에 있는 게 여기 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이 3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533은 5일선의 정배열, 그러니까 5일선의 정배열 자리입니다. 이게 정배열 자리고 여기가 역배열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자리로 온 시간이 5일선의 역배열 자리가 되는 거고, 데드크로스는 요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면요. 5일선이 올라가는데 캔들이 5일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본다고 몇 번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 5일선 밑으로 이제 50m는 역배열의 초입구가요. 50일 위에는 5일선의 정배열의 초입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국면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면을. 어떤 국면을 나눠서 보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여기 국면은, 이쪽 국면은 하락 국면입니다. 하락 국면. 하락 국면 쪽에서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내려올 때는 이거는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요,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의 반등입니다. 이거는 상승의 눌림목이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 국면과 이쪽 국면, 이 국면은 틀린 국면입니다. 이 국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뭔가 하면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이렇게 보지만 이쪽 국면은 하락, 여기서 반등과 여기서 하락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하락이에요. 요거는 반등 구간이고요. 그래서 하락 구간과 반등 구간을 구별을 분명히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매도 개념을 두고 보지만 일목균형표로 볼 때는요, 전환선, 여기 내려온다 그래도 전환선 위거나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의 속임수를 잡아주는 게 1255가 속임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올 때 얘가 버티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일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11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60일 이동평균선과 21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금방 설명해 줬죠. 금방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가 5일선의 정배열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5일선의 정배열 자리인데, 5일선의 정배열 자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를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올라가는 순간, 5일선이 우상향할 때, 이게, 그러니까 정배열과 역배열을 제가 또 설명을 굳이 해야 되나, 이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려오던 선들이 이렇게 돌아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서는 것도, 이게 이제 만약에, 자, 돌았을 때 어떻게 돌아서는 걸 보십시오. 자, 이게, 요게 많이 좀 차이 나죠, 이렇게. 요게, 음, 지우고 새로 그려볼게요. 그림 실력이 영 안 좋아서. 자, 요게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틀리죠. 그럼 요거는 5일선이 돌아가는 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 음, 요, 여기서 요거 내려올 때가 영선에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날 때,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났을 때 요까짐이 여기서 지금 요게 하늘 그림자가 여기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요 자리,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저거 다르게 표시하는 주는 자리가 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 이 50을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가 내려올 때 영선 밑에서 골든 크로스 나면 돌아가는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50을 넘었을 때는 얘가 이제부터 정배열이 돼서 일자로 올라갈 때 주식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50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요 구간이 또 나오고 난 뒤에 요 구간이 여기서 요거 내려오는 거는 여기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다시 그려 볼게요. 이거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어, 여기서 50 위에서 이제 데드나면 여기서 여기 구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데 왜 안 되지?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어느 구간 되는가 하면 여기 구간에서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이.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50m로 내려오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국면이 데드냐 골드냐 52냐 50m냐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러면 지금 설명했는 게 이게 세 군데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그러면 이게 이게 뭔가 하면요. 시간의 가치와 공간의 가치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틀리거든요. 5일선은 시간의 가치도 짧고 공간의 가치도 짧습니다. 그런데 11은 시간의 가치와 공간의 가치가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의 가치가 한 배가 더 있죠. 21일선은 11선에 또 한 배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얇게 들어가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는 게 좋은가 하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내가 나중에 그냥 얼핏 보니까 이게 사도 되네. 여기서 살까 말까 망설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연봉에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인다는 거죠. 그 망설임을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얘가
50 위에다, 그 다음에 12호가 50 위에다 그냥 사면 됩니다. 그래가 그냥 끌고 가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끌고 갈 때 얘가 되드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가 이게 색깔을 분리해 놓은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에서 내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 되드나면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래. 되드나면 팔아야 되는, 말아야 되는. 버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50m를 일었을 때 역별일 때는 팔아야 되겠지만, 역별이 아니면 들고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거 두 개를 연계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위에 533의 속임수를 잡아주는 게 얘가 속임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50m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5일선과 11선의 데드크로스인데요. 얘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냥 11선 위에 정별이냐 역별이냐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5일선과 11선의 데드크로스를 했지만 얘는 11선의 정배열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얘가 5일선과 11선에 저거 나올 수 있어도 그 무거운 지표, 한 배가 더 되는 10일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의 우상향이면 얘 니로 오는 건 다 눌림목자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 두 개의 부분을 속임수를 잡아주는 게 트릭스 아닙니까? 그죠? 트릭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트릭스는 얘네들의 속임수를 잡아주는데 얘네들하고 개념은 읽는 방법은 똑같은데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얘가 데드가 나고 난 뒤에 얘가 데드가 같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 영선 여기서는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여기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여기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것만 알아도 이 일이 되게 수월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어, 자 보십시오. 자, 이쪽 국면입니다. 여기가 12호가 골든 크로스를 내고 그 다음에 스트릭스가 골든 크로스 내면 이게 여 10일에 정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골든 크로스를 났다는 거는 이 10일에 정배열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정배열이 나오고 20일에 정배열이 나오지 10일에 정배열이 안 나왔는데 20일에 정배열이 나올 수가 20일의 정벌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설명하면요. 5일선과 11선의 골든크로스가 살아있을 때, 10일과 20일의 골든크로스가 살아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로 만들어진 거예요. 533하고 순서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 역시도 여기는 역배열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침체, 영선 밑에서 골든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도는 자리에 아직도 정배열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정배열이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여기서 정배열 자리에서도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배열 자리에서 무조건 정배열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동평균선이요. 이거를 여기서 그려준 겁니다. 여기서 그려줄 때 이게 잘못 그려. 여기가 영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선. 그러니까 여기 영선이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다 말고 니로 왔지만 영선 위에 대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는 내가 계속 해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당국의 협조 때문에 지금 저도 매번 찍지만 그냥 문의하시는 거니까요. 모르시고 문의하시는 거니까 저도 즐거운 마음에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찍습니다. 당국의 협조. 근데 그 뒤에 거 찍어 놓은 거 보세요. 이러려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거랑 자기가 음
이제 구독자님이 묻는 자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물은 건데 우리가 설명한 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에코 LNF나 뭐 이런 데서 찍으니까 이게 감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국의 협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 그래서 저는 그냥 찍습니다. 즐거운 마음에서 찍어 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 자, 이제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 볼게요.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 보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여보세요. 영선이 있습니다. 영선이. 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골든 크로스가 세 군데가 있어요. 영선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영선 가까이, 영선 가까이에서 골드가 납니다. 아래 위나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영선 위에서 데드 크로스 나는 경우가 있고요. 영선 가까이에서 데드 크로스 나는 경우가 있고, 영선 밑에서 데드 크로스 나는 게 있습니다. 요게 개념이 다 틀립니다. 근데 요 개념을 알면 요걸 뒤집으면 이쪽 반대쪽 개념이 됩니다. 자, 영선 밑에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이게 21선이 돌기 위해서, 자 보세요. 제가 연필로 그려볼게요. 21선이 위로 오던 21선이 이거 왜 연필이 안 되냐? 되나요? 21선 위로 오던 21선이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돈다는 얘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때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정비율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정비율을 여기서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정비율이 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는 뭔가 막 이게 누워 있든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조금 누웠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겁니다. 요런 겁니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뭡니까? 이거의 반대는 이게 올라가서 이제 영선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정배열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가기 전에 이제 얘가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누웠다가 골든 크로스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말고 이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잖아요. 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까지 이제 정배열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데드 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이게 이제 들어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다가 여기서 이제 영선 가까이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겠죠. 그러면 이 자리 올 때까지 이렇게 유순하게 그냥 긋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 자리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자리 오면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역배열이. 그럼 이 역배열이 들어가면서 여기 오면 그냥 이 역배열 초입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정배열 초입구와 역배열 초입구가 여기가 정배열의 초입구고요. 여기는 역배열의 초입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역배열의 초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배열 초입구에서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니로 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부터 하락입니다. 이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 가다가 깊숙이 들어가다 여기 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났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는 수가 있어요. 이래만 이거는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거는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하락 나는 거 하락이 그냥 바로 들어갈 그냥 팡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또 유순하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데드가 나면요. 이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거는 뭐 개미학개시 패턴처럼요.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 두 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선 밑에서 데드는 영선 가까이의 데드와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요. 올라가던 밑에서 이제 그 영선 밑에서 골든 크로스 나가고 올라가던 선이 영선 가까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다는 이 근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다는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의 반대 개념입니다. 요게. 요 트릭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트릭스의 개념은 그런데 얘는 개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의 속임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데드크로스가 내려갈 거야 하는데 얘가 골든크로스나가 영선 위에는 데드크로스나는 거 별 효과 없다 그랬잖아요. 영선 밑에 내려올 때 여기가 불안한 거지. 그리고 영선 밑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첫 번째 자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디 보면 그런 자리가 올 건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선 가까이에서 영선 위에서 데드 크로스 났을 때, 위로 오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영선 가까이서 데드 나는 거는 굉장히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게 하락이 그냥 굉장히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21선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선이 정배열이 된 거는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됐는데, 여기 영선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또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이 영선이 60일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60일의 캔들이 하방이냐 상방이냐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선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캔들이 이게 트릭스의 붉은색이 영선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캔들 밑에 있다는 얘기고요. 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캔들이 60일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20일에 정배열도 보지만 60일에 60일에 이동평균선에 내 캔들이 60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맞고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면까지는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요게 이제 오실레이트인데 막대 오실레이트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승이 눌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그냥 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더 나을까 이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선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냥 MACD 오실레이트에다 그냥 선 넣고 색깔을 요렇게 였습니다. 요렇게 였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이 구간을 그냥 읽을 필요 없이 상승 구간이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냥 요걸 겹치 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겹친다.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서 내려올 때 이게 하락이죠. 그냥 여기까지 하락입니다. 여기서 반등했다 다시 여기서 하락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오실레이터를 영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이고요. 하락입니다. 그러면 영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만 이게 영선 올라오기 전까지만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에 캔들이 위냐 아래냐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얘는 오실레이터가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늘면 상승으로 늘고 있는지 하락으로 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 회색으로 들어가는 거 하락으로 강화됐다는 얘기고, 강화해서 올라온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 이 하락 구간에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의 오실레이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개를 동시다발로 읽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간단하죠. 그냥요. 자, 내가 여기서 보면, 5일선에 정배열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사기를 여기서는 조금씩 사야 되겠죠. 장난처럼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사는 거는
5일선 위에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많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을 때 보니까 얘도 50이 올라가. 아, 그러면 내가 안전한 영역이다. 그 다음에, 어, 오실레이터까지, 양의 오실레이터를. 이러면 강력한 자리고. 그 다음에 트릭스조차도, 어, 골드 클래스 났다. 이러면 그냥 갖다가 때리잡아 였는 거죠, 그냥요. 내가 고민 없이 그냥 싹 들어가도 된다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걸 가지고 주식을 내가 사는 자리와 파는 자리를 모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방은 좀, 그 형님들한테 제가 아는 거를, 영상을 갖다가, 음, 공개하는 방입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방이지 매수와 매도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자리가 변곡점이 아니겠네요. 우리가 서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배울 때는 일방적인 방법이잖아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습득하는 방법. 그 습득이 다 끝나면 본인 우리 하방 형님들이 스스로 이 차트를 갖다 놔놓고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보는 거랑 틀리게 볼 수도 있거든요. 틀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청송 거기서 배웠지만,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100% 이용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게트 슬로우를 요렇게까지 꼼꼼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 설명도 조금 많이 바뀌었죠. 예전 되면요. 여기는 뭐 며칠 뒤에 이런 설명했는데 이제 그 설명은 뭐 어지간히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음, 음, 물이 아니고 우리 남여사님께서 우유를 갖다 주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요거 이제 요걸 태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차트는 이렇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면요. 여기 국면을 보자는 거죠. 이쪽 국면에 533이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일 때 밑에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설명. 그러면 얘는 니로 온다는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니로 올려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기준선이 서 있을 때 전환선이 올라 캔들을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니로 오면 1차적으로 전환선을 캔들이 건드리면요. 그 다음에 니로 오는 자리가 기준선까지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선을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전환선을 건드릴 때 10의 8은 전환선까지 오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전환선까지 올 때 전환선이 왔는데 전환선을 훼손 안 하고 거기서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요. 그게 요런 경우입니다. 요게 얘도 역별인데 얘는 역별이 아니고 데드크로스가 난 거죠. 유순하게 도는 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내려왔을 때 50을 훼손 안 하면요. 기준선까지 와서 거기서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요게 여기 눌림목인지 아니면 하락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내는 게 요기 두 가지로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얘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나고 바로 골든 크로스가 바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동시다발로 읽으면서 60일선 밑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구름에 대였는지 보통 이게 구름 위에서 조정이라 그러면요. 첫 번째 건드려야 될 선이 뭔가 하면요.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을 건드리고 전환선을 훼손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음, 여기에는 패턴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패턴을 제가 설명을 다 해주려고 그러면
전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몇몇 가지 패턴을 설명해 주는데 그 패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올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내 단위로 와 봐야지 이게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요.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N자로 내려. 얘는 여기서 올라가요. 그냥 I로 바로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I로 바로. 이게 무수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또 이 길을 넘었다가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내려오다 말고 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이게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섰다가 여기 이제 캔들이 기준선이 선 자리에서 선을 하나 딱 놓고 보면요.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기준선이 서면 이 기준선 선 자리에 최고점 자리 꼬리 포함입니다. 꼬리 포함해서 이 자리를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는데 이게 못 넘어간다가 아니고 여기 고점이 단기 고점이 났는데 얘가 간다면 여기 고점을 넘었을 때 여기 있는 5개의 캐선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데 얘는 얘는 넘겨놨다고 보죠. 우리가 캔들을 볼 때는 여기가 최고점을 여기에 넘어왔으니까 이게 고점이 넘어갔다 그러는 거죠. 이건 캔들로 볼 때 여기에 고점이 넘어섰는 거고요. 후행스텐의 고점이 일목균형표의 고점이기 때문에 얘는 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후행스텐은 몸통의 길이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캐선들은요. 꼬리 포함했으니까 얘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동시다발로 올라갔으면 긍정력이 52 신고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올려놔놓고 여기 고점을 또 못 넘으면 얘네들이 행보를 합니다. 행보. 이 기준선이 행보를 할 때 전환선이 올라가는데 캔들이 내려와서 건드린다는 얘기는 단기 고점이다.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가 단기 고점이라서 얘가 공간으로 보면요. 오늘은 공간을 좀 얘기해 줄게요. 이 공간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구름 선행세 때 원까지 이게 다 공간입니다.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놀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2의 신고가를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는 이 공간의 개념에서 안 놀고 윗방향으로 노는 거를 찾기 위해서 52의 신고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52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여기 고점을 못 넘는 뭐 7일 정도나 8일 정도의 이 고점을 못 넘으면 그때 또 삼삼변곡이 7일 지나면 삼삼변곡으로 인해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삼삼변곡이 나왔는데 이게 안 내려간다면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보조지표로 보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보조지표고요. 그 다음에 주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생각을 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해드렸는가 하면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보면 얘가 여기를 못 올라간다 그랬고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오늘 땡겨 올려놨습니다. 자, 이래 땡겨 올려놨는데요. 533을 보십시오. 533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50 밑에 있다란 얘기는 여기는 5일선과 11선의 데드크로스이고요. 여기는 여기가 데드가 났다는 얘기는 11선 밑에 캔들이 있다는 얘기고 50 밑에 내려온다는 얘기는 11선의 역별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두 가지만 보면 얘가 올라가는 게 요게 속임수일 수 있으니 사람들은 여기서 와 이제부터 올라가네 생각하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보면 얘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름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내 자리에 구름이 은구름인데 앞자리에 구름도 은구름이면 주식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선행스텐 2가 행보하는 국면에서 얘는 이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간다면 호재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배웠는데요. 이 호재로 올라갔더라도 이 호재의
뉴스가 끝난다면 바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가는 것조차도 속임수라는 얘기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52의 신저가를 찾고, 당국의 협조를 찾고 있는 게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냈을 때 선행세텐 2가 내려오는 빗각이 만들어질 때, 이 빗각이 만들어질 때 얘는 비로소 이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하고 얘가 올라간다로 여기서 해서 버텨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선행스텐 1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심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선이 올라가는 전환선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중심선 중심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 중심이 한참 올라간다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선이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올라가지. 얘 혼자만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올라갔을 때 기준선과 전환선이 윗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면요. 요 가격만 올라가면 여기에 선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요 가격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고 그랬으면 여기서 올라갔으면 됐지. 왜 이까지 내려와 가지고 또 헤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걸로 따져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잠시 잠깐 속임수일 뿐 결과론적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자리를 만들 때 여기에서 50, 52일 되는 거. 여기에 고점은 필요가 없고요. 요 앞에 고점이 있어요. 요게 고점 자리에서 52가 밑이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내려오는 자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자리가 여기 양봉 있는 자리,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요쯤 와서 3일 있다가 또 행보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내려왔다가 또 행보합니다. 여기 최종적으로 요쯤 아닐까 싶은데, 요쯤 왔을 때 여기가 이제 2월 4일 정도 되는데요. 그쯤 되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개월 정도 행보를 하지 않을까. 내려간다가 아니고 올라간다도 아니고 행보하지 않을까. 이게 많이 올라온 거니까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행보를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개념이 똑같은 개념. 앞에서 제가 스트게트 슬로우 가지고 국면과 정배열과 역배열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역배열입니다. 이 모든 게 역배열인 가운데 얘가 52의 신저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 52의 신저가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하면요. 이 자리가 52의 잠시만요. 여기 자리가 52의 신저가 자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서 26이 아니고 52는 만들어놨지만 이 52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올라가려 그러면요. 얘가 올라가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5일선의 정배열을 만들어내야 되고 11선의 정배열을 만들어내야 되고 20일의 정배열을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일의 신저가가 만들어졌고 52의 신저가봉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방의 내려감을 멈출 수 있지만 이게 여기를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져야지 간다는 것 중에서도 먼저 봐야 되는 게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을 넘었을 때부터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얘 역시도 내려오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영선 가까이 갔다가 얘가 데드크로스 나고 얘도 영선 가까이 데드크로스 나고 얘가 골든크로스가 안 난다면 얘 역시 지금 내려옴을 멈췄을 뿐 상승 국면은 아니란 얘기. 내려온 게 멈췄다는 거죠. 지금은.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거기에서 보면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얘는 이제 5일선의 정비어를 만들어 놨고, 이제 11선에, 11선을 눕게 내려오던 11선을 이제부터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해서 여기를 올라서면 어떻게 됩니까? 정비어, 5일선의 정비열, 11선의 정비열. 그러면 21선에 데드크로스가 살아있을 때, 얘가 가일권 가까이 가고 얘가 50을 넘어갈 때는 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캔들이 선행스턴 1을 건드릴 때 이 자리가 와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역시도 26일 내려온 거에 비해서 26일 동안에 이 자리에서 행보를 하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리의 구름이 응구름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응구름 자리는 과거에 미리 만들어진 이 응구름이 지금의 현재의 내 캔들을 좌우지할 수는 있지만 내 앞자리의 구름이 앞에 26일 구름이 양의 구름이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얘가 여쭈 맞는데 여기가 응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저는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얘가 이쯤 와서 여기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텐을 볼 때는요, 후행스텐이 여기를 건드려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얘 역시 나쁜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후행스텐이 위로 차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윗방향으로 올라가서 눌림목을 주고 가는 방향. 그러니까 트릭스가 영선 위에서 데드크로스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리까지 상승의 눌림목 자리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여기서 있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올 거고요. 엔비디아는 봐줬고요. 오늘은 참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좀 재밌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어저께는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에너빌리티 때문에 방송을 했거든요. 잠깐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저께 여기서 이제, 어, 내 자리에 이제 구름이, 응구름, 내 자리 구름이 양구름인데 앞자리에 구름이 응구름이잖아요. 그날도 설명해 줬는 게 뭔가 하면요. 여기에 고점 자리를 넘어서면 좋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 넘어서더라도 위에 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 여기 꼬리를 달았는 거는 올린 세력이 됐든 올린 세력의 반대 세력이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역시도 올라갔지만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52의 신고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2의 신고가가 만들어지면 스낸스텐 2가 올라가는 형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낸스텐 2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여기서 행보를 한다는 얘기는 나쁜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식이 여기서 거꾸로 들어가 2m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행보 구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행보 구간이.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설명해 준다면 이런 행보 구간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사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래서 얘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중요시하지만 이런 행보 구간에서 매매를 해봐야
소양이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럴 바에 딴 데 올라가는 쪽을 여기서 조금 갔다가 딴 데 가가지고 한눈 팔고 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눈 팔 때도요, 이거를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안 보면 이거 놓치버리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이걸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봐가 이게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긍정 얘기를 해주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해서 요런 행보 구간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거고, 이 당국의 협조,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요, 국가 당국의 두산 에너빌리 협조해 주는 거면 국가가 매수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당국이 협조를 얘기하면 왜 정부를 갖다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는가 하면요. 얘가 여기 있을 때 당국의 협조는 52일도 있고 9일도 있고 26일도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당국의 협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당국의 협조가 9일의 당국의 협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9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일이죠. 그러면 요 종가 되면 요게 저거 붉은 봉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이제 조금 크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요렇게 보면 잘 보일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면 9일의 당국의 협조는 어저께 당국의 협조가 없습니다. 없을 때 자기가 잘나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당국의 협조가 있습니다. 당국의 협조가 하루가 있는데 여기 하루가 있을 때 여기에서 전환선이 당국 협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며칠 동안 당국 협조가 있는가? 하루 있고 그다음 하루 이틀 쉬고 3일째 당국 협조가 굉장히 많. 3일째 되는 날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 당국의 협조가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면 이게 변곡입니다. 변곡이라서 위로 가지 마. 이 당국의 협조가 여기서 4일 동안 있을 때 이 당국의 협조일 때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거는요, 정상입니다.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를 찾아보는 이유는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모르지만 주식의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면요,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9일에 당국의 협조가 올라갈 때는 주식에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9일에 9일에 당국의 협조 때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보는 변곡이라는 얘기죠. 이 변곡 자리에서 얘가 정상인지 아니면 변곡 자리로 변하는 건지 그걸 찾는 게 당국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되면 이게 오늘 올라가는 당국이 협조했을 때 얘가 주식이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예상을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4일 동안에 올라갈 때 얘가 여기서 머물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뛰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곡 아닙니까? 변곡이 뭡니까? 내려와야지 정상인데 올라간다는 건 좋은 쪽으로 변곡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지요. 어저께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당국이 왜 나옵니까? 이 당국이 협조가 있을 때 보십시오. 지금 당국 협조가 9일에 당국 협조가 4일 동안 있죠. 그러면 52 당국의 협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당국의 협조가 26일에 당국의 협조가 있는가 볼까? 26일에 당국의 협조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저점이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당국의 협조는 52에 당국의 협조가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니까 52를 보면요. 여기서 52를 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면 오늘이죠. 오늘 맞죠? 오늘 맞습니다. 오늘 당국의 협조가 두 개의 당국의 협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국의 협조가 올라가는 당국의 협조가 하나 있고요. 52의 당국의 협조는 내려오는 당국의 협조가 있습니다. 이 당국의 협조일 때 얘는 어떤 캔들을 만들어낼지 우리가 잘 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이 당국의 협조는 오늘 이렇게 하루 올려놓음으로 해서 얘는 당국의 협조가 이틀 말고는 없습니다. 얘는 4일의 당국의 협조가 있지만 52의 당국의 협조는요. 오늘이 당국의 협조가 하루 끝나면요. 그 다음에 내일 당국의 협조가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쉬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루어진 당국 협조와 올라가는 당국 협조가 서로 부닥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국 협조 3일 끝나고 마지막 4일째 당국의 협조가 나올 때 이 캔들이 52 신고가를 갈지 아니면 신고가를 가서 다시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지가 여기서 52의 신고가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맞았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 때문에 찾는가 하면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그 신고가를 못 넘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얘의 깡패가 뭡니까? 얘의 깡패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이게 깡패입니다. 제가 형님이 이걸 문의했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회사의 모멘텀은 너무 좋은데 이 모멘텀에서 보면 얘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행보를 많이 안 해줬다는 얘기죠. 많이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행보했는 거에 반영을 다 했고 이게 올라온 거에 또 눌림목을 줬으니 여기서 여기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행보를 해주고 가면 더 멀리 가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오늘은 스트게트 슬로를 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형님들도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좀 수월할 겁니다.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그냥 사야 돼 말아야 될 때 이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두 개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저거잖아요. 어 추세 지표에서 MACD 오실레이터를 볼 때 요렇게 바꿔놨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가 내려와서 이 영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보십시오.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이틀 뒤에는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일선은 오늘 캔들이 쓰면요. 이 5일선은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윗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 이 캔들이 위로 못 올라가 준다면 얘는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미리 예시로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영상 길은 내용 중에서도 제가 이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좋은 얘기니까 이 내용을 내가 충분히 숙지할 때까지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테슬라를 저도 곱하기 2를 가지고 있어서 중립적으로 매일 봐줍니다. 내일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당국의 협조 설명이 다 했는데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